자, 지난해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12월에 취임한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어떤 의미에서든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실험이 전 세계 엘리트와 대중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열렬한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폭발적인 분노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남미 지도자 가운데는 이 사람 말고 12년간의 고초 끝에 권좌에 복귀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더 관심을 끌 것으로 보였지만 요즘은 밀레이 대통령에 대한 관심들이 대단합니다. 지난 1월에 다보스 포럼에 참석했죠. 선동가다운 연설을 여기서 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일론 머스크 같은 재계 거물들이 환호합니다. 요즘 거의 매일 이 사람이 하는 말과 정책이 외신을 장식하고 있는 중인데, 자, 오늘은 이 밀레이 대통령의 이념과 철학 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국내외 언론들은 이 사람을 남미의 도널드 트럼프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도 지지했었고요, 이 사람을. 퍼퓰리스트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념과 철학 면에서 두 사람은 상당히 다릅니다. 이 트럼프는 내셔널리스트 파퓰리스트라 그러죠. 미국 우선주의 파퓰리스트입니다. 반면에 밀레이는 리버테리안 파퓰리스트라고 그러는데, 리버테리안이라는 게 리버럴과 좀 다른데 자유지상주의 파퓰리스트입니다. 경제학자 출신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아주 전통적인 경제학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대중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의 근원지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국방이라든가 경찰 같은 아주 근본적인 기능만 하고 나머지는 다 풀어놔야 된다. 야경 국가론이라고 하는데 이걸 주창하는 사람입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서구 세계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 왔다. 서구의 가치를 지켜줄 것으로 믿었던 사람들이 비정하게도 사회주의와 이에 따라서 빈곤으로 이어질 세계관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주요 지형이 지나치게 좌파적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자신은 완전히 이걸 바꿔놓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전기톱을 들고 선거 포스터에 등장했던 이 사람 이력 때문에 전기톱 의제, 또 그의 주장은 무정부 자본주의, 정부를 거의 없애자는 얘기니까, 또 묵시론적 자본주의, 파괴적 자본주의, 다양한 이름으로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유지상주의, 리버테리안이라는 게 완전히 새로운 이념이나 철학은 아닙니다. 미국 내에서도 극단적 보수 세력의 일부가 이걸 주장합니다.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극대화됐을 때가 바로 1980년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할 무렵이었는데, 이 레이건 대통령의 일성에 이 리버테리안의 철학이 잘 묻어납니다. 정부가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 그 자체다, 이런 선언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이념과 철학 지형을 좀 살펴보면 왜 이 사람의 이런 자유지상주의적인 이념과 철학이 관심을 끄는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베를린 장벽 붕괴되고 공산주의 진영이 와해됐죠. 그리고 나서 9.11 테러와의 전쟁이 있었고, 브렉시트, 도널드 트럼프 당선이라는 역사가 전개됩니다. 이걸 쭉 살펴보면 공산주의가 패퇴하고 나면 당연히 자유민주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또 안정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만 실제 그렇습니까? 오히려 더 불안정해졌죠. 자유민주주의는 오히려 지금 위태로운 상황까지 몰리게 됩니다. 미국을 보면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심지어 바이든조차도 고립주의, 미국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중국과 갈등을 키우고 있죠. 또 유럽은 이제 경제학계에서 요즘 주류로 인정받는 제도학파, 인스티튜셔널리스트가 주류입니다만, 그래서 유럽 연합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극우 세력들이, 각국의 극우 세력들이 이걸 파고드는 양상이죠. 여기에다가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동맹을 맺고 있는 권위주의적 세력들도 있고, 이런 정도가 지금 이제 메인스트림들입니다. 여기에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정도가 이제 좌파 진영으로 개발도상국들의 정치적 동맹을 추구하고 있는 정도죠. 근데 바로 여기서 이 밀레이 대통령은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제시하는 거죠.
뭐 그게 옳든 그르든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일단 관심을 끌고 흥미를 유발하는 데까지는 성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중보다는 엘리트 계층들에게 그런 셈인데요. 자, 현재까지 이 사람의 정책과 또 앞으로 성패 여부에 대해서 전망해 보죠. 일단 극단적 자유방임 정책을 통해서 아르헨티나 병을 고치고 100년 전 세계 5위권까지 올랐던 이 경제 강국의 위치를 되찾겠다. 이게 이 사람의 이제 정책 목표입니다. 일단 국내에서는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정부를 없앤다는 얘기는 달리 말하면 사회복지 시스템을 붕괴시키겠다는 거니까 대중들이 분노의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고 의회는 입법을 저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최근에 조금 진정 기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이 사람 취임 이후에 오히려 인플레이션 문제가 악화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밀레이 대통령의 정책이 아르헨티나 병을 고치기도 어렵고 새로운 처방이 될지 모른다는 엘리트들의 예상이 빗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미의 과거 경험이 그랬고 또 하나는 아르헨티나가 가진 경제 구조의 한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이런 자유지상주의적인 접근법은 밀레이 대통령이 최초로 시도하는 게 아닙니다. 7, 80년대 중남미 국가들이 이런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 당시 시카고 대학 출신의 시카고 보이라고 불리는 경제 관료들이 그야말로 모든 정부 규제를 풀어버리고 심지어 정부 기구를 없애면서 자유지상주의적인 정책 노선을 펴게 되죠. 자유방임적 시장 경제에 아주 극한치를 보여주게 되는데 결과는 뭐였느냐? 뭐 우리가 잘 아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수만 퍼센트 물가가 뛰는 건데요. 80년대 제가 기억하는 에피소드는 브라질 공무원들은 월급을 받자마자 가족들한테 급히 연락을 해서 송금을 하고 바로 물건을 샀습니다. 시시각각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런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는 거죠. 남미 특유, 특히 아르헨티나 특유의 경제 구조도 이 정책 실패를 전망하게 합니다. 아르헨티나는 대단한 제조업 기반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100년 전 뭐 5위권, 영국과 비슷한 경제 규모였다라는 얘기를 할 때도 그 당시에 이 낙농 국가였고 이 수출을 하면서 많은 부를 획득하게 되고 또 자본들이 특히 유럽에서 이탈한 자본들이 아르헨티나로 오면서 이제 부유한 국가로 이제 발돋움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자유무역을 극단적으로 시행할 경우에 뭐 팔 물건이 오퍼링이라고 합니다만 팔 물건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수입 물가와 물가는 뛰고 또 외채 위기, 빚을 얻어서 경제를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채 위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밀레이 대통령의 실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남미의 민주주의 역사는 얼마 안 됩니다. 70년대까지 독재를 경험한 나라들이 많고요. 지금도 아주 강한 독재자, 스트롱맨에 대한 대중들의 열망이 강한 지역이죠. 뭐 밀레이 대통령 자체가 무슨 대단한 이념과 철학을 가진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은 강한 독재자를 꿈꾸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인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라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극좌의 실험을 했던 거고 밀레이 대통령은 극우로 일종의 이 사람과는 대척점에 있는 리더인데 독재자가 된다는 점에서는 이제 비슷하다는 거죠. 원래 이 밀레이 대통령은 중앙은행 해체 이런 걸 주장해 왔는데 최근에는 자신의 입법을 저지하는 의회를 완전히 해산시키겠다 이렇게 외치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 공무원 대량 해고를 하면서 자신의 월급만 올렸어요. 그래서 또 외신을 타기도 했는데 이 모든 게 독재자가 되고 싶어하는 성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 밀레이 대통령은 서구 민주주의의 구원자가 아니라 아르헨티나 경제자의 또 하나의 파괴자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자, 지금까지 김방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자, 그리고 좋아요, 댓글, 구독 잊지 마시고요.